올해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한 반면 내년은 달러 강세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기간 첫 해와 마지막 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해의 경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좋은 도시들을 알아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새해를 맞아 로즈 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8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명 초콜릿 브랜드인 허쉬의 다크 초콜릿에서 건강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한 반면 내년은 강달러가 진정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유라이즌 SLJ 캐피털의 스티븐 젠 최고 경영자는 내년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미국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주요 통화 대비 가치가 10%에서 15%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환율 전문가인 스티브 잉글랜더 역시 중국의 방역 완화와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성장이 탄력을 받고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JP 모건 체이스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달러 수요는 올라갈 것이라면서 내년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이 수년간 이어진 법정 분쟁 끝에 공개됐습니다. 연방상하원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17년엔 소득세 750달러만을 납부했고 마지막 해인 2020년엔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과 달리 재임 기간 한 차례도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연방하원은 소송을 통해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넘겨받아 개인정보 삭제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와 마지막 해 연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상하원 조세위 보고서를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는 연말연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올해엔 세계적인 카운트다운 행사인 타임스퀘어 볼드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규모로 개최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좋은 도시를 이두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새해맞이 행사인 타임스퀘어 볼드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규모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당시 볼드롭 행사는 113년 만에 무관중으로 진행됐고 지난해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관람객을 4분의 1 수준인 15,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방역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6만 명이 참석하는 정상 규모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축하 행사 무대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싱어송라이터 첼시 커틀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LA 지역도 새해맞이 카운트 행사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는 오후 8시부터 DJ와 라이브 밴드의 공연이 이어지고 시청 빌딩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3D 카운트다운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새해맞이 행사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타모니카 피어에서는 17만 4천 개 이상의 LED 조명이 장착된 대관람차를 이용해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시카고에서도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시카고 명소 네이비 피어에선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불꽃놀이 시작 전 오후 8시부터 뉴이어 온 더 피어 신년 파티가 진행되고 올해는 매트 키시아와 카이스 등의 아티스트들이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는 페리빌딩과 베이브리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되고 라스베가스는 스트립에 위치한 호텔 곳곳에서 행사가 열려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로즈 퍼레이드가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내년 1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퍼레이드에선 장미 등 1,800만 송이 이상의 생화로 장식된 꽃마차와 밴드, 기마대들이 페사데나 시내를 행진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페사데나시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인 만큼 해당 퍼레이드엔 80만여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당일 교통 혼잡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다호 대학생 4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궁에 빠졌던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몰로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13일 아이다호 대학생 4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용의자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코버거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급 살인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이다호 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이 집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 35명과 연방수사국 FBI 42명이 수사에 나섰지만 한 달 동안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셰리프국 경찰관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교통단속을 하던 32살 아이시아 코데로 부보안관이 단속을 위해 정차시킨 차량에 다가서자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총을 꺼내 코데로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코데로 부보안관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용의자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후 추적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윌리엄 쉐이 맥케이로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총격을 가한 이유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박쥐 1,600마리가 저체온증에 의한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한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박쥐들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텍사스주 동물보호단체 휴스턴 휴메인은 지난 22일 와프 교량에서 계속된 한파에 저체온증에 걸려 기절한 브라질 자유꼬리박쥐 1,600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구조된 박쥐 가운데 100여 마리는 끝내 숨졌지만 대부분 회복세를 보여 지난 28일 700마리를 야생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길에서 떨어진 박쥐를 발견하면 맨손으로 박쥐를 만지면 광견병에 전염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장갑을 낀 채 상자에 넣고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차에 깔린 자전거 운전자를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지난 15일 산타크루즈 카운티의 와턴스빌 지역에서 한 자전거 운전자가 차에 치여 차 밑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차를 들어 올려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주민들은 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한 걸음에 뛰어와 경찰과 함께 차를 들어 올려 차에 깔린 남성을 구했습니다. That there's people that still are out there willing to help out a complete stranger. One of the greatest feelings that I've ever felt. 사고를 당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 강도 범죄를 저지르려던 남성이 빙판에 미끄러져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후 결국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지아주 게인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30대 남성 루이스 오르도네즈는 게인즈빌의 한 사업체에 침입해 직원들에게 총을 들이밀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원들은 이 남성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거세게 저항했고 당황한 남성은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부상을 입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 남성은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 무장강도 혐의와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게인즈빌 경찰국은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면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나홀로 집의 실사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유명 초콜릿 회사 허쉬의 다크 초콜릿에서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28개 브랜드의 다크 초콜릿 중 23종에서 캘리포니아주 최대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허쉬의 특정 제품의 다크 초콜릿 1온지의 납 함유량은 캘리포니아주 허용량보다 265%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소비자는 허쉬 초콜릿의 중금속 함유량이 건강 위험 수준에 미치는데도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허쉬를 상대로 집단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금속 함유량이 검출된 정확한 초콜릿 제품들은 컨슈머 리포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국 곳곳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확인 비행체가 목격됐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군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로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손전등처럼 생긴 비행물체가 굉음과 함께 무지갯빛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릉과 창원, 저 멀리 울릉도 하늘에서도 올라간다. 위에 점점 밝아져. 어머. 국방부는 고체 연료로 추진되는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국에서 목격된 비행체는 이 발사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30일에 충남 안흥의 시험장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고체 연료 발사체를 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소형 위성들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해 쓰입니다. 이번에도 이 발사체를 역시 같은 충남 발사장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는 달리 야간 시간대에 발사되면서 상승시의 마찰열이 강한 불빛으로 전국적으로 목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3,000도에서 4,000도씨 정도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굉장히 낮은 그 공기 대기 속에서는 4,000도 정도면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죠. 국방부는 이번 발사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의 침범 이후 우리의 대응 능력을 예고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발표가 나올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불안을 낳았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선 중국에 보낼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중국인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대형 약국들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 코로나의 독감까지 유행하는 가운데 일부 감기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감기약이 계속 모자란 상황이에요. 타이레놀 뭐 이런 거는 회사 자체가 품절이고. 한 달 전부터는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무더기로 사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증한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한국에서 약을 구해 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중국인들 와서 얼마나 찾는다고. 몇 개도 달라고 그러지. 있으면 달라고 그러지. 보통 뭐 한 10통 뭐 이렇게 11짜리 10개 정도, 20개 정도 그런 정도. 중국 교포들이 모여 사는 서울 대림동의 약국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량으로 사서 중국으로 좀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10개씩요. 폐혈 진통제, 목감기약, 종합감기약 이런 식으로요. 이처럼 시중 약국에서 감기약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감기약을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할 경우 밀수출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은 중단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습니다. 서만교회에 들른 뒤 논현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측근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임태희 전 비서실장, 맹형규 전 장관 등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옛 이명박계이자 지금은 윤석열계인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눈 뒤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상임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네. 사과하신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발음한다고 보면 될까요? 송구하다는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말 그대로 봐달라,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에는 법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명박계 인사들이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 한 해도 뉴스투나잇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모든 가정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뉴스투나잇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